안녕하세요. 피오나입니다. 오늘은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울 때 있었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솔직히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를 키우는 건 장점보다 단점이 사실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또 저희 집은 동쪽이라 해도 많이 안 들고 해서 식물을 키우는 것도 안 되었고, 그래서 고민 끝에 립스틱이란 창을 화훼 단지에서 사와서 식재해서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면서 베란다 안에서 흙배합하는 법은 좀 다르기 때문에, 그래서 그 유튜브대로 상토 3, 마사 7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 식재를 했는데요. 제일 베란다 안에서 제일 좀 신경이 쓰였던 거는 물 관리였습니다. 애들이 물을 한 번 주면은 배고프다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. 어떻게 안 하느냐면은, 대부분 아이들은 한 옥상이나 키핑장에서 키워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, 일주일만, 한 열흘만 좀 지나도 입장이 말랑말랑 하면서 배고프다고 물을 달라고 하거든요. 그런데 베란다 안에서 키우면요, 애들이 입장이 한 달이 넘도록 배고프다는 소리를 잘 안 해요. 입장이, 그러니까 말랑말랑하다는 그런 표시를 안 해주거든요. 말랑말랑하다는 거는 밑에 있는 하얗 부분을 말랑말랑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, 중간 부분까지 입장이, 그 입장 부분을 만져보면 입장이 말랑말랑해지면 그게 배고프다는 뜻이거든요. 밑에 있는 입장은 어차피 하엽질 거라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중간 입장부터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물이 한 달이나 한 달 반 이렇게 하니까 뭐 저는 편하더라고요. 뭐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니까 뭐 그렇게 부지런한 편도 아니고. 근데 문제는 애들이 물을 자주 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, 또 거기다가 상토보다는 마사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. 봄이 됐어도 물 빠짐은 있어도, 그리고 싹은 꽃대는 분명히 올라오는데 성장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과, 두 번째는 아이들이 물이 잘 안 들어요, 베란다 안에서는. 그래서 진짜 이것 때문에 다른 유튜브 보면은 베란다 뭐 안에서도 뭐 이렇게 물도 잘 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, 저는 과연 저기 될까? 햇빛이 좀 부족한다 한들 그래도 물은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, 이제 저희 집이 서쪽으로 해가 지는 시간이 1시부터 4시, 한 4, 5시간은 서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집안이거든요. 그래서 동쪽은 아예 포기하고요. 뒷베란다를 저는 이용을 했죠. 뒷베란다에 보면 세탁기도 있고, 또 저희 집은 건조대가 있었거든요. 그 위에서 햇살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세탁기 위에다가도 얹히고, 또 창틀에다가 햇빛 쫙 들어온 그 곳에다 얹어 놓고, 또 저희 집이 서쪽 쪽에서 바람이 굉장히 우풍이 심하거든요. 그래 이제 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맞히게 하니까 애들이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물은 정말 잘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찍어 놓은 사진도 있는데 나중에 사진 한번 올려드릴게요. 오히려 사실 옥상에서 키우는 것보다 오히려 서쪽에서 그 4시간 정도 받은 햇살과, 그리고 강한 바람,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옥상에서 키운 것보다 더 이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나름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아이들을 살려보려고 이제 그렇게 서쪽에다가 아이들을 진열하고, 햇빛도 그쪽으로 받고, 바람 세게 문도 열고, 그런 방법으로 살았었습니다. 제 방법이 조금 웃기긴 하지만, 여러분도 꼭
앞베란다만 뭐 햇살을 받아야 된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뒷베란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. 왜냐면은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그 식물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키우는 거잖아요. 그런데 저는 사실 다육이가 거의 보면 초록초록한 다육이들을 베란다 안에서 많이 키우시는 걸 봤거든요. 그러면 그 권태기가 빨리 온다고요. 맨날 초록이고 의미가 없어요. 사실 제 입장에서는. 그래서 그렇다고 아이들을 다 죽이거나 버릴 수는 없잖아요. 나는 이 아이들과 끝까지 간다. 그 생각으로 한 것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우리 딸 방에도 창틀에도 올려놓고 또 베란다에 놓고 그런 식으로 저는 했는데 지금 옥상에서 키우면서 이제 그때 생각들이 드는데요. 좀 달라진 거라면은 마사하고 상토 비율이 좀 많이 좀 다른 거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 키울 때는 상토를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요. 왜냐면은 이 베란다 안에서는 물마름이 거의 그렇게 빠르게 물이 마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. 그래서 생각한 게 상토사, 마사 6, 상토사, 마사 5, 그 다음에 뿌리를 잘 내리라고 산야초를 저는 반드시 넣거든요.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나중에 분갈이 할 일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뿌리가 잘 자라 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저는 베란다 안에서 키울 때 애들을 죽인 적은 없었어요. 뿌리가 일단 건강해야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거든요. 먼저 다육이를 구입하실 때도 뿌리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실뿌리가 많이 나와 있는지. 실뿌리는 하얀색인데 그 작은 실뿌리들이 많이 나와 있어야 걔네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먼저 산야초를 항상 넣었어요. 지금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제가 베란다 안에서 일단 어떻게 키웠는지, 그리고 나름의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쳤던 그때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한번 녹음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또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제 경험상 노하우로 또 이게 문자로 또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